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17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성공하려면 끈질기게 매달릴 대상,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당신을 자극하는 대상을 찾아야 한다. 토니 도셋. 네, 감사 스마일은 감사 스마일의 부동산 멘토님이신 빠숑님을 갖다가 정말 한 5년 전부터 제가 이분처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3년 전부터는 제가 이분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분처럼 주 5일, 주 6일 멤버십 영상까지 따지게 되면 주 7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공을 하고 싶어서 이분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지 아니면 제 자신의 그런 목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해보니까 더 많은 발전과 더 많은 동기부여가 또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감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만약에 24년 지나면서 이런 목표라든지 또 이런 멘토가 없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그런 멘토를 만드셔가지고 꼭 한번 25년도에는 도전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방송 전에 90년도 기사 다시 보기에 집 없는 사람들 부동산값 폭등했다. 뭐 주식 투자, 자동차 구입 뒤늦게 후회했다. 그때 당시에 팔았던 집값도 2배로 뛰었다. 조금 나은 집 사자, 미루다 새빵 전락했다라는 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저희 아버지께서 해외로 3년 근로자 생활 하시고 오셔가지고 차를 먼저 산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집을 먼저 샀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집 걱정 없이 좀 편안하게 청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감스님들 주변에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하겠다. 나는 내 집을 갖다가 어찌됐든 간에 투자의 수단으로만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장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 집을 갖다가 내가 장만하는 이유는 내 가정의 그런 안락함이라든지 그 투자보다는 실거주의 그런 만족도를 갖다 생각하시고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면 뜻하지 않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가계대출 문턱 낮추는 은행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이 이제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대출 상품을 판매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일단은 가계대출 문턱을 지금 낮추고 있고 이게 물론 당장 뭐 올 연말부터 시행되지는 않고 내년부터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그래도 나는 조금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되면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설 명절 지나고 잔금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 가지로 탄핵 가결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을 갖다가 또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다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여러 가지에 또 이런 것들을 또 관망을 하겠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감사 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지금이 기회라는 말씀을 더욱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어제 2025년 확실한 부동산 전략 레오님, 제네스방님, 빠숑님 이 강의를 듣고 와서 제가 이번 주에 좀 일정이 많아요. 일정이 많다 보니까 제가 멤버십 영상을 갖다가 미리 어제 녹화를 했습니다. 오후에. 제가 멤버십 영상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한 25분, 30분 전후로 했는데 어제 영상은 50분 이상 영상이 녹화됐습니다. 빠숑님께서 정말 오프라인 때 제가 빠숑님 강의를 많이 들었지만 정말 그제 강의는 일요일날 강의는 정말 역대급이었고 빠숑님께서 2025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뭐 대출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은 아마 일요일날 오전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감사 스마일 멤버십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감사 스마일 찐팬이 되어 주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 하단에 들어가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되고요. 한 달에 5,000원 후원해 주시면 앞으로 감사 스마일하고 좋은 인연으로 제가 보답 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홍보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또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고양시 부동산 이야기. 물론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래도 꾸준하게
일단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뭐 스텝은 많지는 않는데 플라이님께서 어제 탄핵 전국으로 더욱 가능성이 높아지는 25년 상반기까지 상급지 입성의 기회에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스터디에서 올라왔던 글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삼토시님을 개인적으로 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분하고 또 서로 이웃이기도 합니다. 근데 뭔가 역사는 반복되고 되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 블라인드에 보면 이것 보고도 서울 아파트 안 사면 등신이겠지라고 이 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근데 중요한 거는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보다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더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뭐 강남 3구라든지 용산구, 성동구 일부 지역만 좀 올라가 있지 그렇게 가격이 전고점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기회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삼토시님의 이 블로그 글을 토대로 조금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방송 우연찮게 보시는 분들은 감사스마일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스마일이 이렇게 추운 아침에 꾸준히 주 6일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미래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보니까 진보 정권 때 유독 서울 부동산의 상승률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지난 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지난 글이에요. 이 글 때문에 아마 많은 지금 이렇게 블라인드에서 이런 글들이 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서울이 마이너스 7.4% 좀 떨어져 있고요. 광역시도 지금 마이너스 13.9%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렇게 쭉 보면서 하위 20% 대비 상위 20% 배율이 이렇게 지금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양극화를 뛰어넘는 초양극화의 심화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탄핵 가결이 되어 있고 조기 대선이 만약에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가 오히려 서울에 입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이야기를 삼토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께서 또 신간을 또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삼토시님의 상급지 입성 마지막 기회가 온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2024년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상급지 입성의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제 의견을 바꾸기는커녕 더욱 생각을 굳히게 만들고 있다. 일단 25년 이후의 공급 감소는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다. 부동산 R114에서 윤재 팀장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아파트 입주 물량이 25년은 그나마 지금 입주 물량이 그나마 많은 편인데 26년도부터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내 여력에 맞춰서 내가 DSR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지금이라도 무주택자분들은 주택을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1주택자분들은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게 하는 것도 좋은 그런 판단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서울의 일시적인 과공급 구간이 상급지 입성의 기회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선 탄핵 정국을 맞이해서 분양이 일체히 늦춰지는 징후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지금 분양해봤자 흥행이 어렵다는 의견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건설사 입장에서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내년 상반기 그리고 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분양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워낙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 원자재 단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분양 및 착공에 따른 실익이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분양이 늦어진다고 하면 지금 아파트를 짓는데 최소 3년이 걸리는데 지금 36개월에서 또 40개월 또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LH 사태라든지 광주의 화정동에 있는 나이파크 또 붕괴 때문에 안전이 더 강조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듣기로 또 주말에 또 근로자들 휴식 보장 때문에 또 일을 갖다가 하지 않고 있고 또 퇴근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건설 그런 공사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5년 이후에 시작되는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시작되는 공급 감소 기간이 연장된다는 것도 의미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저께 제네시스 방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건데 25년 5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종료인데 지금 상황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시켜주지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감사스마일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네시스 방님이라든지 삼토시님도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게다가 탄핵이 인용이 되거나 조기 대선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제 시각인데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에 주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다주택자들이 어떤 포지션으로 가게 될까요? 그리고 1주택자가 무주택자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볼 때 결국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초래할 만한 매물은 다주택자들로부터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만일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추가 연장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그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실소유자라든지 갈아타기 하려고 하신 분들은 내년 5월 이후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싸게 나오는 물건들이 있을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전에 이런 시장을 갖다가 보시고 또 실제 임장도 한번 가서 보시고 또 친한 부동산 대표님 계시면 미리미리 언지를 주셔가지고 그런 물건이 나오시게 되면 콱 잡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정권이 실제로 교체된다고 하면 그동안의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일관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다주택자 규제 강화는 현실화된다고 봐야 되고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과거의 역사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주택 가구 중에 3주택 이상 가구 비중이 2019년도에 7.6%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은 6.7%로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보니까 1주택자 비율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2주택자 비중도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오히려 3주택자 이상인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가지고 1주택자가 무주택자로 돌아가기 어렵듯이 다주택자 역시 덩치를 줄여도 무주택자로 돌아가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다주택자는 보유주택들을 매각하고 똘똘한 한 채로 세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상급지의 상승 가능성 역시 대단히 높아지는 셈이라고 지금 삼토시님께서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2025년 상반기까지 상급지 입성의 기회라고 이런 입성 마지막 기회가 온다. 상급지 입성 마지막 기회가 온다라고 이렇게 또 데이터로 알아보는 삼토시님의 이런 신간이 또 출간이 됐는데 감사스마일이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삼토시님을 갖다 오래전부터 지켜보아왔고 이분의 글을 갖다가 보아오면서 이분이 이야기하셨던 이야기들이 상당히 근거가 있고 또 팩트가 있기 때문에 감수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상급지 입성 마지막 기회가 온다. 이 책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해 말씀드리고요. 제가 채널 링크에다가 쇼핑 채널에다가 한번 이 책도 한번 걸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짜 이거 보고도 서울 아파트 안 사면 뭐 등신이겠지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단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현 지금 2년 6개월 지난 윤석열 정부까지도 봤을 때 정말 신기한 거는 왜 이렇게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랐고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박근혜 정부 때도 오르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죠. 그렇다 보면 이 짤이 과거가 과연 또 재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부동산을 한 15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진짜 반복된다. 뭐 역전세가 일어나면 다시 또 전세 가격이 또 상승하는 또 그런 시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사이클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또 사람의 그런 심리라든지 또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이 항상 또 변화됐다가 다시 또 원래대로 또 돌아온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오늘 상당히 저는 와닿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만약에 감수님들 중에서 나는 무주택자이고 1주택자인데 또 빌라에서 아파트를 조금 갈아타야겠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마냥 청약만 기다리지 마시고 내년 상반기까지 꼭 좋은 그런 내 집 마련의 그런 기회가 지금 오기 때문에 꼭 그런 기회를 잡으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삼토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이 글들이 지금 현재 탄핵 및 조기 대선이 또 실시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서 먼저 방송 전에 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집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 값이 오르게 되면 상당히 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또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사장님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집을 갖다가 왜 집을 사서 내가 몇 배가 올라가기를 갖다 바라느냐. 나 집을 갖다가 사서 그냥 내가 안락하게 내가 이사 안 가고 편안하게 내 자녀들 양육하면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집이 이제 사자마자 뭐 분양권을 사자마자 2배가 오르고 또 분양을 받았는데 뭐 로또처럼 뭐 몇 억이 지금 올라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고, 또 이제 빌라라든지 다가구라든지 단독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가지를 않다 보니까 정말 아파트의 쏠림 현상이 너무 또 심해지고, 또 오히려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뭐 세금이라든지 투자의 이런 목적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집을 갖다가 언제 내가 내 능력이 될 때 집을 매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그 다음에 제 주변을 보더라도 집을 갖다가 하루라도 빨리 산 사람이 더 많은 그런 후회보다는, 집을 빨리 사서 후회하는 사람들보다는 집을 늦게 사서 후회를 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면서, 감스님들은 후회하지 마시고 제발 부디 조금 나은 집보다는 내 능력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서두르시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